음. 전체적인 뼈대는 아시겠죠? 전체적인 뼈대는 오라클 메인이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오라클 메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메인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의 역할은 오라클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해서 커서 객체를 만들고 아직 사용한 적은 없죠.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거냐면 뭐 테이블을 생성한다거나 테이블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거예요. 커서를. 그죠? 자, 우리가 이미 두 개의 함수는 만들어 뒀죠. DDL이라고 하는 파일 보세요. 폴더는 src 밑에 오라클 util 밑에 dd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미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생성해 준다. 그리고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그 exception을 출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드랍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우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이블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죄송합니다.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드랍 테이블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아마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러는 try except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만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두 개의 함수, create table이라는 함수하고요. drop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하기 쉽게 init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유틸 밑에는 init이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from, src, 오라클 유틸, 그 다음에 ddl. 함수의 이름 두 개를 임포트 하시면 되겠죠. create table과 drop table. 네, 이렇게 두 개를 임포트를 더 해주시면 돼요. 패키지들마다 init.py라고 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패키지 밑에 있는 init.py를 수정하시는 건지 혼동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아래쪽에 있는 init.py 이거를 수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패키지 이름으로만 임포트를 했을 때, 상위 모듈 이름으로만 임포트를 했을 때, create table과 drop table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메인으로 오겠습니다. 오라클 메인입니다. 자, 오라클 메인에서 테이블 생성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자, 우리 여기 임포트면 뭐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임포트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치한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 두 개를 임포트를 한 거죠. 맞아요? 음. 그리고 오라클 유틸은 줄여가지고 오라클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디서 할 거예요? 1번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자리에다가 오라클 점 해보세요. 자, 이제 함수 이름들 보이죠? 맞아요? create table 옆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f. 이거 펑션이란 뜻이야, 펑션. 그죠? v라고 써져 있는 거는 variable, 변수란 뜻이고요. f라고 하는 아이콘은 펑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create table과 drop table은 어떤 모듈에서 만들어져 있다? DDL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create table 그리고 아규먼트로 커서 이렇게 주시면 끝. 그럼 2번에서는 뭘 하면 되죠? 2번에서는 print 오라클 점 drop table 아규먼트로 커서 이렇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여기다 else문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else를 추가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0이나 1이나 2 이외의 다른 숫자들을 입력했을 때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메뉴 번호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메뉴 번호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숫자가 0이나 1이나 2가 아니면 잘못된 메뉴잖아요. 잘못된 메뉴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뉴 번호를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할까요? 확인하세요. 아니면 확인하세요. 이런 정도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한 거 별로 없죠. 이미 우리가 테스트가 끝난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가 끝난 함수를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끝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 종료, 횡성, 삭제라고 하는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게 else예요. 0, 1, 2 이외의 다른 숫자를 입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99를 입력한 경우, 이때는 뭐가 나와요? 메뉴 번호를 확인하세요 라고 나오고 메뉴를 다시 보여주죠. else에 들어간 겁니다. else.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1번 엔터. 테이블 생성됐다고 나오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어? 다시 한번 생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생성하려고 하면 자,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나왔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종료 코드 1번으로 종료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이미 try catch로 잡았어요. 그죠? try except로 exception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음. 에러 메시지만 보여주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지 않도록 try except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테이블이 같은 이름으로 이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테이블 삭제는 가능해야 되겠죠. 2번 엔터 삭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삭제가 됐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상태에서 또 한 번 삭제를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익셉션은 우리가 이미 try except로 처리를 했어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용자가 삭제해라 라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할 수 없다. 다시 메뉴들 중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0번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할게요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를 만들었어요. 되셨습니까? 전체적인 뼈대 아시겠어요? 어, 메인이 하는 일은요, 오라클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커서 하나를 가지고서요, 이 커서 하나를 가지고서 뭘 하죠? 테이블 생성할 때도 이 커서를 이용을 하고요. 테이블을 삭제할 때도 이 커서를 이용합니다. 셀렉트나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까지 한 개의 커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커서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SQL 문장 바꿔가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기능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여기까지의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어떤 기능은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전체 검색이라고 할까요? 전체 검색. 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 검색하기. 전체 검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났죠. 실행해 보시면 3번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3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안 했어요. 어.
메뉴에 3번이라고는 썼지만 이렇게 하면 메뉴 번호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else로 가버리죠. else로. 자, 일단은 종료하고 나올게요. 일단은 종료. 자,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자가 여기에서 3번을 입력을 했을 때, 3번을 선택을 했을 때 수행할 코드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아닌가요? 그죠? 0번일 때, 2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그럼 여기에다가 엘리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엘리프 메뉴가 3번일 때. 자, 일단은 프린트만 먼저 해두죠. 나중에 해야 될 일. dptex, dptex 전체 검색.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남겨두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것도 함수를 만들 거고요. 함수를 우리가 모듈 안에다가 만들어 둘 거예요. 다른 모듈 안에다가.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프로젝트 구조에서요. 오라클 유틸 패키지 가볼게요. 오라클 유틸 패키지의 DDL은 말 그대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잖아요. 그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나 드랍 테이블, 뭐 아니면 올터 테이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죠? 셀렉트는 쿼리잖아요. 쿼리. 그래서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그 부분은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DQ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QL 데이터 쿼리 랭귀지. 그래서 파일을 DQL이라고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만들 함수는요. select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죠. 네. select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커서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는 거냐면 메인에서 얘를 호출할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할 거예요. 음. 메인에서 이 자리에서 호출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호출할 거고 메인이 커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커서를 함수한테 넘겨주면 함수는 커서를 가지고서 SQL만 실행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라클과의 커넥션이나 SQL을 실행할 수 있는 커서는 메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DDL이나 DQL에서는 커넥션이 필요하면 커넥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면 되는 거고요. 커서가 필요하면 커서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DEPT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검색해서 출력까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든 테이블이 DEPT EXE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의,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검색해서 그냥 출력까지 여기서 해버릴 겁니다. 출력까지. 전체를 저는 try로 구조를 잡을 거예요. try, except, exception이 있으면 그 exception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까지 print e 하고서. 그래서 모든 코드는 try 안쪽에 있으면 돼요. 뭐 SQL 템플릿을 만든다거나 뭐 SQL 문장을 실행한다거나 실행한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여기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부분 아닌가요? 오라클 메인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거기서 했었던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SQL, 우리가 실행할 SQL 문장은 select 모든 컬럼 from dpt ex table 이게 실행할 문장이고요. 커서가 있잖아요. 커서가 execute
무엇을 SQL을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겠다는 for. 커서가 가지고 있는 행이 있겠죠. 커서.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프린트.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SQL 문장을 만든다. 커서가 SQL을 실행한다. 결과를 한 줄씩 출력한다. 잖아요. 맞습니까? 요거는 따로 테스트 안 할게요. 음. 우리가 요거는 실행되는 걸 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얘를요. 임포트하기 쉽게 다시 init으로 갈게요. init. 음. 자, 여기다가 임포트 하나 추가할게요. from src oracle util 방금 만든 파일 이름이 dql 그죠? 임포트 파일 이름 함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select a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모듈에서는 어디까지만 임포트하면 끝나요? 다른 모듈에서는 여기 상위 모듈까지만 딱 임포트를 하면 그러면 이 이름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init도 수정을 했어요. init도 수정을 했습니다. 자, 메인으로 갈까요? 자, 왔다 갔다 하죠. dql이라고 하는 파일 만들었다가 init 수정했다가 다시 오라클 메인으로 갑니다. 자,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to do 남겨둔 부분이 있죠. 전체 검색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 맞아요? 네. 자, 여기 프린트문 대신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라클 점 아까 만든 이름이 함수 이름이 select all 아규먼트는 커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얘가 출력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럼 메인도 실행해 보세요. 실행. 자, 일단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단 테이블 생성. 자, 테이블 만들어졌대요. 이제 우리 종료할 때 테이블 삭제 안 할게요. 자, 테이블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전체 검색 3번. 3번. 네, 전체 검색했더니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40번 부서 하고 끝났죠. 이게 검색 결과. 그리고 다시 메인 프로그램. 이해되셨어요? 어. 삭제하지 말고 그냥 바로 종료할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를 만든 거예요. 자, 모듈을 만드는 이유들도 아시겠죠? 모듈에서 기능별로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메인이 되는 곳에서 그 모듈에 있는 것들을 불러다가 쓰기만 하면 메인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블록들을 가져다가 레고 조각들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 건데 자,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 쇼 메인 메뉴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라고 만들게요. 4번. 번호로 검색하기예요.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 자,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메인에서도 이 4번이라고 하는 메뉴를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if문 추가해 주면 되겠죠. elif 메뉴가 4번이면 하고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일단은 프린트만 남겨둘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 여기서 할 일은 뭘까요? 부서 번호를 입력받는다. 입력받았으면 해당 번호의 부서를 검색하고 출력한다. 이런 일을 하면 될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을 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일을 하면 될 건데, 제가 두 군데에다가 몇 가지 뼈대를 만들어 둘게요. 자, 우선 여기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메인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입력을 받는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숫자를 입력받겠죠. 맞아요? 숫자를 입력받고 에러 처리를 하는 함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얘가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게요. def select I deft no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언더스코어 쓸까요? 함수를 만드는 위치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얘보다 input 인티저보다 먼저 만들든 나중에 만들든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호출되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할 일은요. 입력을 받는다죠.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부서 번호라고 할까? DEPTNO라고 할게요. 자, 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메시지만 주면 되죠. 메시지 프롬프트만 주면 되죠. 그러면 그 정상적인 인트가 입력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죠. 얘가 리턴했다는 뜻은 정상적인 번호가 리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만든 input integer라고 하는 함수한테다가 메시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거는 메뉴가 아니니까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로만 메시지를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to도라고 남겨둘게요. 여기서는 오라클에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어떤 함수 이름을 만들면서 그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커서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얘가 그 해당 번호의 부서 정보를 출력까지 해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요렇게 만들려고 보니까요. 부서 번호는 사용자가 입력해서 아규먼트로 주면 되고. 근데 이 함수 안에서 커서라고 하는 거를 만든 적은 없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서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커서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면 전달받은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함수 어디에서 호출하려고 함수를 여기다 만든 걸까요? 어디서 호출하기 위해서 얘를 만든 것 같으세요? 여기죠. 여기. 여기서 프린트 이렇게 남겨뒀잖아요. 부서 번호 입력받는다, 부서를 검색해서 출력한다. 이런 일을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이 위치에서
방금 만든 함수를 호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만든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는요. 여기 엘리프라고 하는 위치는 커서를 만든 안쪽이잖아요. 맞아요? 커서 객체를 만든 안쪽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할 때 커서 객체를 아규먼트로 줄 수 있잖아요. 오라클 크리에이트 테이블한테 커서 줬고 오라클 드랍 테이블한테 커서를 줬고 오라클 셀렉트 올한테 커서를 줬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만든 함수 안에도 커서를 아규먼트로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가 불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 커서가 오겠죠. 그 커서를 우리가 어떤 모듈에다가 함수를 추가를 할 건데 그 함수한테 그대로 커서를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서 번호는 사용자한테서 입력을 받으면 돼요. 입력을 받아서 그걸 마찬가지로 이 함수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다 함수를 추가를 할 거냐면 DQL이라고 하는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DQL. 자, 여기다가 함수를 이렇게 추가할게요. def. select예요. 맞아요? 어, 우리 DEPT 엔너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id라고 할게요. id. 여기 커서 그리고 id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여기를 DEPT 엔너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으세요. 혼동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 안쪽에서 하실 일은 뼈대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except, 그다음 exception, as e, print. 자, 이렇게 뼈대만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SQL 변수를 완성한다. 그죠? SQL 변수를 완성한다. 그 다음에 커서 점 execute를 호출한다. 이거 아닌가요? execute. 여기 아규먼트 넘겨주셔야 되는 부분 작성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규먼트도 주셔야 돼요. 아규먼트 주셔야 되고 아규먼트 뭐뭐 넘겨야 될까요? 부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만드시는 거냐면 부서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부서 검색하기라고 하는 SQL 템플릿. 이런 SQL 템플릿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템플릿 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 번호를 아규먼트로 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는 또 할 일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할 일은 검색 결과를 출력한다. 그렇죠? 검색 결과를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DQL.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임포트 하기 쉽게 init으로 갈게요. 자, 여기다가 뭘 추가한다? select by dptm. 함수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한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뼈대는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들은요. 어디냐면 DD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는 죄송합니다. DDL이 아니라 DQL 죄송합니다. DQL에서는 여기 SQL 문장 만들기, execute 하기, 검색 결과 출력하기 이 부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이 이제 그럼 함수가 완성이 됐겠죠? 함수가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어디서 호출한다? 여기서 호출한다. 펑션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만 완성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도 될 겁니다. 네. 자, 비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보세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